서양에서는 이미 고구마를 당뇨 예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고구마는 뭐니 해도 식용유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압착유와 추출유. 압착유는 말 그대로 강하게 압착해서 기름을 짜낸 거고요. 추출유는 유기용매로 추출해냅니다. 당연히 압착유가 더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추출유는 그 추출할 때 사용하는 유기용매가 헥산이라는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식료독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량 남아 있어요. 유지에. 그리고 또 이런 추출유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정제하는 과정에서 또 트랜스 지방산이랄지 벤조피렌 같은 또 이제 해로 물질들이 또 무척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압착유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압착유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죠. 예. 또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것도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어떤 들기름, 어떤 참기름 좋아하세요? 대개 보시면은 색깔이 진한 거, 그다음에 고소한 맛이 강한 거로 좋은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한 거는 높은 온도에서 짜냈다는 뜻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들기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중요한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보니까 내열성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그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 저온 압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들기름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색깔이 연합니다. 고소한 맛도 약하고요. 참기름도 선택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고온 말고 또 기름이 유지가 싫어하는 게 광선입니다. 광선. 그래서 되도록 빛을 쬐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기름은 이제 냉감소에 보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거는 그것도 특히 이제 광선에도 더 약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되도록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면에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자, 이 첨가물 만능 시대, 꼭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라벨을 꼼꼼히 잘 살피자. 라벨의 원료 표시란입니다. 이게 식품업체들이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예요. 이걸 소비자들이 안 읽으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서 해로운 물질은 이제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식품 첨가물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물질이 있다 싶으면 이게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이거를 그 판단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둘째, 되도록 로컬 푸드, 그죠? 예, 국산 식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자. 국산 식자재를 사용한 제품은 대개 식품 첨가물들을 안 쓰거나 쓰더라도 선택적으로 아주 적게 씁니다. 이제 국산 식자재를 이용하면 식문화 차원에서도 이제 중요한데, 대개 이제 각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보니까는 환경 오염을 훨씬 좀 덜 시켜요. 먼 이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ES 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국산 원재재 사용한 식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문제인데, 자꾸만 국산 원재재를, 국산 식자재를 이용해서 그 생산 기반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셋째가 조금 좀 이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식생활만큼은 슬로 문화를 즐기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첨가물이 가장 어울리는 식품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죠? 예? 패스트푸드. 근데 패스트푸드의 반대는 슬로푸드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먹자. 물론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만큼은 슬로푸드적인 식생활을 하자. 이 슬로푸드로 식생활을 하면 첨가물과 멀어집니다. 식생활에서 하여튼 편리성, 신속성, 그 다음에 첨가물, 그 다음에 현대병, 이거는 영원히 성립하는 4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마는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그 자연의 먹거리죠. 예전에는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구황식품으로 먹어왔는데요. 요즘에는 약선식품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에 약선 효과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미 고구마를 당뇨 예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고구마는 뭐니 해도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감자와 같은 서류에 속하지만은 감자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감자는 당지수가 높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게 좋죠. 여러 현대병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비만 억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의 질이 좋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변비가 있다면 그렇다면 고구마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영양적으로도 결코 다른 식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영양분도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네랄, 예를 들면 칼슘, 칼륨, 철, 망간 같은 것도 고구마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를 빛내는 보석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마는 먹을 때 퍽퍽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먹기도 편하고요.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고구마에 부족하기 쉬운 그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을 견과류가 보충해 주죠. 그리고 바나나도 고구마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함께 먹게 되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서로 보충해 주죠. 그리고 대개 삶은 고구마보다 그 구운 고구마를 좀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굽게 되는데 구울 때 되도록 태우지 마셔야 됩니다. 태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구우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뜨겁게 가열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 모든 농산물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되도록 잘 씻어서, 그죠? 잘 씻어서 껍질째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이 이제 결국 문제인데, 가공식품에 거의 필수처럼 사용되는 게 있죠. 조미료, 향료, 색소인데요. 그죠? 이런 거를 꼭 넣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걸 꼭 넣어서 가공식품을 맛있게,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게, 또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만을 부르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유증상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습관병을 부르는 거고요. 결국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그 식욕을 자극하지 말자고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맛있는 제품은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적게 먹으려고 애쓰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면서 음식은 여러 해로운 방법으로 억지로 맛있게 만든다? 뭔가 좀 모순 아닌가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제가 아까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예전에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이 일찍 나타난 거예요. 정말 식생활이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 음식 정말 아무거나 먹지 말자고요. 정말 좋은 음식들 잘 골라서 올바르게 식생활 하자고요.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